제목. 비트코인 1년 만에 200일 이동 평균선 넘었다. 추격 매수 신중해야.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단숨에 2만 달러를 회복했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월 15일 오전 9시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만 977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5.34% 급등한 수치다.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만 1075.14달러까지 치솟으며 2만 1000달러를 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8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11일 연속 상승으로 올해 들어서만 25% 이상 올랐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도 6.80% 오른 1,550달러에 거래되는 등 암호화폐 대부분이 일제히 상승 모드를 이어갔다. 암호화폐 정보 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도 지난해 11월 이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암호화폐의 상승은 미국 물가 상승 둔화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이어지고 FTX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돼 가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 알파 임팩트의 헤이든 휴즈 최고 경영자는 물가지수 하락에 FTX 청산인들이 유동자산 50억 달러를 회수했다는 발표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많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랠리에 따른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도 나온다. 시장 조사업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공동창업자 KT 스턴터는 비트코인이 1년 만에 200일 이동 평균선을 넘었다며 현재 과매수가 몰린 상황에서 우리는 랠리를 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비트코인 단기간으로 쉬어가기. 전체 암호화폐 시총 1조 달러 유지. 암호화폐 시장이 전날의 급격한 반등 랠리를 잠시 가라앉히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 정보 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1월 15일 오전 11시 53분 현재 시가총액 암호화폐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약 2만 972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7%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전날까지 11일 연속 상승으로 두 달여 만에 2만 달러를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23.7% 급등했다.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을 비롯해 파이낸스 코인, 리플, 카르다노,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하락세다. 이더리움은 1.9%, 파이낸스 코인은 2.0%, 리플은 3.5%, 에이다는 3.7%, 도지코인은 4.4% 각각 하락 중이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은 전날 1조 달러선을 탈환했다.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24시간 전 대비 0.46% 감소한 약 1조 247억 달러 규모이다. 암호화폐의 최근 상승은 미국 물가 상승 둔화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이어지고 FTX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돼 가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목. 솔라나 블록체인 활성도 회복. 솔시총 톱10 진입.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솔라나가 주말 들어 40%가량 급등하며 폴리곤을 제치고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되찾다. 솔라나의 솔 토큰은 15일 오전 11시 2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3.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90% 상승한 가격이다. 솔은 최근 7일간 74.42% 급등했다. 솔의 현재 시총은 85억 8,687만 1,121달러로 시총 12폴리곤의 간발의 차이로 앞섰다. 솔 토큰의 최근 상승 랠리는 미국 물가 상승 둔화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이어지고 FTX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돼 가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솔라나 기반 시바견 밈코인 폰크의 선정과 솔라나 체인의 디파이 활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ENB 크립토는 분석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초부터 누적 본크 지갑이 10만 개 이상 기록되면서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 디파이 대시보드 디파이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 체인의 프로토콜 수는 전날에 비해 13% 증가했으며 이는 이더리움 ETH 트론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많다.
네트워크의 총예치금도 11% 증가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조셉 알브 등이 작성한 시티그룹 최신 보고서는 FTX 파산 절차에 락업된 솔라나 토큰 5천만 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블록체인 활성도는 여전히 높다. 활성 주소 및 1일 대체 불가 토큰 볼륨 등 몇 가지 주요 지표가 FTX 붕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면서 FTX 관련 토큰 락업은 솔 유통량을 급격히 감소시켰으나 해당 블록체인의 미래 불확실성 또한 증가시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주 솔라나 보유자에게 신규 프로젝트 본크 토큰이 에어드랍되면서 개발자들의 블록체인 활동이 증가했다. 반면 솔라나 최대 NFT 컬렉션 디갓은 솔라나 블록체인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제목 미물가 하락 효과 vs FOMC 경계신 코스피 안도랠리 지속 어려울 듯.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긍정적 재료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둔 경계심이 뒤섞이며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13일 2386.09로 지난 6일 종가보다 96.12포인트 상승했다. 지수는 미국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뉴욕 증시의 훈풍을 타고 주 초부터 상승했다. 코스피는 지난 9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2.63% 오른 2350.19까지 단숨에 뛰어올랐다. 주 중반에는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소식 등으로 지수의 상승 동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결과적으로는 코스피도 지난주 상승 마감했다. 이번 주는 미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지난주 호재의 영향권에 있겠지만 동시에 곧 열릴 미 FOMC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증권가는 미국 12월 CPI 결과와 관련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비해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한 번에 25bp 추가 인상을 끝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수개월간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후 시장이 환호한 뒤 다시 경계하는 양상이 종종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며 물가 하락 모멘텀과 FOMC를 앞둔 불확실성이 엇갈리며 뚜렷한 시장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주 새롭게 발표될 경제지표 역시 여러 해석을 낳으며 증시 불안정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시장은 미국 경제지표를 통한 경기에 방향성에 큰 관심을 둘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경제지표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발표 기간이라는 점도 지난주의 상승세 지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박기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소비 부진, 한국의 수출 감소 심화 등을 고려하면 작년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국면도 안도 랠리 지속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는 2300에서 2420이다. 제목 비트코인 투심 대폭 개선 공포 중립 전환 지난해 4월 이후 처음.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 최초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월 15일 오전 9시 17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만 943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64%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만 330.91달러에서 최고 2만 1075.14달러까지 올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034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도미넌스는 41.0%에 달한다. 암호화폐 정보 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도 지난해 11월 이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투자 심리도 크게 개선됐다.
이날 안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6포인트 오른 51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가 중립 단계에 진입한 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시장 조사업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공동창업자 KT 스턴턴은 비트코인이 1년 만에 200일 이동 평균선을 넘었다며 현재 과매수가 몰린 상황에서 우리는 랠리를 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CME 패드워치 2월 미기준 금리 25bp 인상 확률 94% 달해. 자이언트 스텝식이 지나갔다. 1월 14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9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93.7%에 달했다.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빅 스텝 가능성은 6.3%에 그쳤다. 오는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78.5%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5.2%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수준이다. 앞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주 한 행사에 참석해 생각에 한 번에 75bp 금리를 올리던 시기는 지나갔다며 앞으로 25bp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그간 자이언트 스텝, 픽 스텝 등을 밟아온 연준이 한 걸음 물러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 리더스. 제목 윈, 올 들어 코스피 2조 8천억 원 순매수. 개인은 하락에 베팅.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8천억 원 어치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통상 연초 매수세를 보이던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순매도하고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조 8,839억 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6,995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으나 이달 들어 순매수 기조로 돌아서 연초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작년 말 2236.40으로 마감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사자에 힘입어 이달 들어 13일까지 6.7% 상승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의 반도체와 금융지주 등의 대형주를 주로 사들였다. 이 기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1,015억 원 KB금융, 신한지주 순이었다. 외국인의 순매수 이유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혜 기대와 달러 약세가 꼽힌다. 작년 10월 1,440원대까지 올랐던 웜달러 환율은 13일 1,241.3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수혜가 기대된다며 달러 약세로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 나와 한국,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으로 들어오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외국인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 팀장은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며 달러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을 계속 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2조 9,699억 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도 줄곧 순매수로 대응해오던 개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며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어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등을 팔아치웠다. 대신 코스피 20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매일 2배수만큼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트X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팀장은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실물 경기만 놓고 주식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나 연기금 같은 큰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제목 미증시 실적
연준 인사 발언 주목.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대형은행을 필두로 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기가 시작됐다. 이번 주에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프록터 앤드 갬블 등 대형 기술주와 뉴욕 증시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성적을 발표한다. 올해 금융시장의 주요 화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둔화하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할지에 대해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월가 최대 은행인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용 손실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은행들의 수장은 앞다투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제이미 타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경기 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본다고 전망했고, 브라이언 모이니안 파퍼 CEO 또한 올해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 기업 순이익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분기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PNC 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SP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기업을 제외할 경우 순이익은 6.6% 감소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주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연준은 통상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일주일 동안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주가 된다. 이번 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의 애틀란타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직 헨자스 시티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 거의 10명에 달하는 연준 관계자 연설이 예정됐다. 앞서 하커 총재는 내 생각에 한 번에 75bp 금리를 올리던 시기는 지나갔다며 앞으로 25bp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그간 자이언트 스텝, 픽 스텝 등을 밟아온 연준이 한 걸음 물러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2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올리는 데 그칠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반영됐다. 모건 스탠리 등 일부 투자은행은 올해 연준이 단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이르면 연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주에는 도매 물가인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 금융시장이 작년 말 인플레이션 완화에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적 성격이 있는 PPI 지수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작년 12월 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매 판매 등 굵직한 경제 지표도 발표된다. WSJ 전문가들은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오는 16일 뉴욕 금융시장은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날로 휴장한다. 이에 따라 사거래일만 있는 짧은 한 주가 예정됐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는 한 주간 각각 2%, 2.67% 올랐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4.82% 상승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작년 11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